성형외과 컴플레인 톡톡톡. 안녕하세요. 전환 성형외과 총괄의사 강지효, 프리미엄 서비스 팀장 정현아입니다. 진짜 성형외과 이야기 컴플레인으로 배우다. 성형외과는 매일 크고 작은 컴플레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컴플레인은 부작용이나 피해 사례가 아니라 감정이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감정 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컴플레인을 단순한 감정 노동이나 불편한 소통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고객님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플레인이라고 하면 보통 불만족이나 화가 난 고객님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고객님들이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예전에는 단순히 고객님께서 화를 내신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적이 많은데요. 병원의 배경을 배우고 철학을 배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가능할지 개선해 나가는 방향성대로 가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불만족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던 계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불만족들을 개선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고객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VOC라고 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언제나 듣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상담 후, 수술 후, 경과 후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고객님께서 수술 전후 사진이 부족하다는 컴플레인 글을 남겨주셨어요. 수술 날 내원을 하시면 전후 사진에 대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장에게 다시 즉시 피드백을 주셔서 덜한 성형외과가 굉장히 소통이 빨라서 신뢰가 간다 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저는 이런 컴플레인을 통해서 더 신뢰를 쌓는 그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협력사와 함께 일하면서 저희 쪽에서 불편한 점을 얘기를 했더니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회사를 인정하게 됐고 신뢰감이 높아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VOC를 통해서 고객님들께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무 현장에서는 수술 고객님들 당일에 잔금 결제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탈의 전 도와드려야 탈의하셨을 때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저희가 결제를 놓친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자 고객님들의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에 결제를 도와드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고객님께서 수술 당일날 떨리기도 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하는 컨디션으로 오셨는데 저희가 단순 고객 정보만 확인을 하고 고객님께 잔금 요청을 먼저 드렸더니 고객님께서 조금 서운해하시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수술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먼저 고객님의 컨디션을 진심으로 체크해드리고 잔금 결제를 받는 프로세스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었고, 고객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라고 또 피드백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제를 하는 거는 정말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객님들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있느냐 불만이 있느냐가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4%에서 10%의 고객님들만 불만을 표출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불만은 우리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기회이자 성장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불만 고객에서 평생 고객이 된 사례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희 병원에 되게 많은 복지와 문화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독서 토론 동호회예요. 저를 포함 많은 직원들이 독서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설득의 심리학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의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저는 이 의사를 좋아하지만 고발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의뢰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의사라면 고소하지 않습니다. 컴플레인은 감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형외과는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이고, 다행히도 저희 병원은 수술 결과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병원이에요. 클레임 발생건은 거의 없고요. 컴플레인 발생건은 있습니다. 어떤 성형외과에서도 컴플레인 없는 병원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항상 실장과 고객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의 실장이 특별히 무례하거나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또는 고객님이 예민하거나 특별한 점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상담만 잘 진행이 되고 나면 수술이 진행되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간단한 주의사항 정도만 잘 해결이 되면 수술까지 무난하게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수술이 딱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고객님들의 기대치가 되게 커지고요.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날 부어야 되는데 붓지가 않아. 멍이 이만큼 들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들지 않았네? 또는 이만큼 들었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얘기들, 내 가족과 지인들의 얘기들, 나와 비슷한 수술을 한 다른 사람의 얘기들, 수많은 정보들이 합쳐지면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명히 상담 시에는 되게 쿨하고 깔끔하게 느껴졌던 실장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나한테 이것밖에 못해? 라는 생각이 드시기 시작하는 게 이 시점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각기의 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잘 케어해 드리는지가 바로 실장의 역할이고,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이 끝나고 나면 그 후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실장에 의존하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수술 이후가 되면 궁금한 것도 많고 불안 요소가 높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 고객님들의 유형을 다뤄보고 고객님들의 감정을 컨트롤을 해봤던 그런 실장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술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거부만 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당연히 병원 직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고객님들께서는 그냥 병원을 떠나거나 굳이 내가 왜 관계 개선까지 하면서 이 실장이랑 함께 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회피하시려는 경향이 되게 커지시고, 또는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윗사람 나오라 그래.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가 나신 고객님들을 만나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오해에서 오해가 쌓여서 화가 나신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은 충분히 들어드립니다. 제가 한 3시간까지도 고객님의 말씀을 경청해 본 적이 있어요. 경청을 해드리니까 고객님의 공간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때 진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절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거든요. 제가 고객님의 말씀을 듣고 원하는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성향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그 성향을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고객님들이 계세요. 모든 과정 하에서 다 케어를 해드려야 하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안도가 좀 높으신 분들이죠. 마셔야 하는 물의 양, 잠을 자야 되는 시간, 먹어야 되는 거, 얼만큼 부을 것이다, 소변이 많이 마려울 것이다, 어떤 약을 먹으면 좋다, 이렇게 제가 결정해드리고 예측해드리고,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은 다 개인차가 있어요. 마법의 단어로 끝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에 기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안내해드리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고요. 매일매일 해드리다 보면 고객님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정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병원업계의 종사자들, 이 생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제 CEO, 인플루언서, 연예인 분들도 계세요. 평소에 인정을 좀 많이 받으시거나 많은 것을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많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충분한 인정 후의 설명이라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존중이 좀 많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병원들에는 고객님들과 친해지다 보면은 언니 하면서 이제 애교도 부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객님들과 또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존중의 언어와 그 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해서 잘 사용해주면 고객님들도 또 마음에 누그러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파악을 해서 제가 진정성 있게 또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절대 설득하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이미 화가 많이 나 있으신데 제가 설득을 한다고 그게 설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다 풀리셨을 즈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이해하고 또 제 마음까지도 이해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시술 없나요? 저랑 굉장히 친해지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평생 고객님들이 엄청 많아요. 저의 자부심이자 병원을 다니는 빅잼이에요. 우리 현아 팀장님도 한 가지 정도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컴플레인은 아니지만 이사님이 앞서 말씀 주신 평생 고객이 된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라스트 프로그램이라고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흡입 수술 이후에 체질 개선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일단 환대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님이 컨디션이 어떠신지 먼저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상도 같이 나누면서 이런 스몰 토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고객님들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또 중요한 게, 고객님 오늘은 어떠한 부분들로 과정이 진행될 거다, 사전 브리핑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겠구나 라고 해서 신뢰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신뢰는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아주 맛있는 것들을 많이 사다 주십니다. 선물도 많이 주시고요. 그것이 저의 또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역시 프리미엄 팀장답죠? 비언어적인 요소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 존중하는 말투,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런 영향이 끼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다 보고 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오늘은 더라이 성형외과의 컴플레인 사례를 통해서 성장의 발판이 되었던 스토리들을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